여러분, 오늘 영상은 진짜로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조용한 구간에서 항상 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뉴스 뜬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 조정이 오면 공포로 던지고 이 흐름이요. 저는 오늘 그 뉴스가 터지기 전 단계에서 이미 공개된 공식 신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리플이 방금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제는 결제 시스템을 새로 정의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진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죠. 지금 리플과 XRP를 누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경쟁자가 있어서 XRP가 밀릴 수도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자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플은 지금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전 운영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가격으로 크게 드러납니다. 왜냐면 코인 시장에서 말은 많지만 실제로 쓰이는 것은 정말 적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플의 공식 발표를 초보자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기업이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필요한 걸 한 군데에서 다 해결해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업이 돈을 움직일 때는 단순히 송금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다른 통화로 바꾸는 과정, 다시 지급하는 과정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시스템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속도도 느리고 사고도 나고 규제도 걸리고 책임 소재도 복잡해집니다. 리플이 이번에 강조한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게 숫자입니다. 다만 숫자를 그냥 던지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도 바로 이해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첫째, 리플이 공개한 내용 중에 1000억 달러 이상 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작은 테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큰 돈이 움직이는 환경에서 이미 굴려봤고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둘째, 60개 이상의 시장에서 운영 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한두 나라에서 시험해본 수준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시범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셋째, 75개의 라이선스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라이선스를 대충 넘어가시는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라이선스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관이 써도 되는지,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각 나라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 코인 시장에서 호재 트윗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만 라이선스와 규제 통과는 계속 누적되는 기반입니다. 기관들은 이런 게 없으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쓸 수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확장하냐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경쟁 프로젝트 많지 않나요? 스텔라, 알고랜드, HBAR, 퀀트, XDC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맞습니다. 경쟁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인 이름이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실제로 쓰기 위한 조건입니다. 기관과 기업은 딱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 못 씁니다. 첫 번째, 규제와 허가. 두 번째, 큰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유동성. 세 번째, 실제 운영 경험과 실사용 데이터. 리플은 이번 발표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프로젝트들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사장인 모니카 롱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원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핵심을 아주 쉬운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전통 금융 수준으로 철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저함은 감성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인프라, 라이선스, 유동성, 운영 능력 같은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다들 파일럿, 테스트, 실험을 하고 있을 때 리플은 우리는 이미 운영 중이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규제 드라마 이야기도 나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리플 쪽을 비판하고 리플 CTO가 답하고 이런 구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길게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싸움 구경이 아니라 결국 내 돈과 연결되는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내 돈으로 압축하면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법이 애매하면 기관이 못 들어오고 기관이 못 들어오면 가격이 크게 못 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업계가 법안을 두고 예민해지는 거고요.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후반부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SWIFT, 그리고 BMI 같은 글로벌 기관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한 코인판 내부 뉴스가 아니라 진짜 금융 레일 쪽과 연결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SWIFT가 체인링크랑 한다면서요? 그럼 XRPL은 끝 아닌가요? 이건 단순하게 A가 되면 B는 끝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체인만 쓰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체인이 같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멀티체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기술은 실제 결제와 정산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핵심 역할을 차지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실제 운영 경험이 있고, 여러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고, 라이선스를 누적했고,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인프라를 쌓았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시장은 언젠가 재평가를 합니다. 특히 실사용 기반으로 재평가가 시작되는 순간 가격의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십니다. 조용할 때는 관심이 없다가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흔들리면 무서워서 던집니다. 하지만 큰 자금은 대체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조용할 때 모으고, 분위기가 과열되면 조절하고, 공포가 오면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못 사서 손해가 아니라 늦게 알아서 비싸게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플은 공식 발표에서 기업용 글로벌 결제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플랫폼을 강조했고, 큰 규모의 처리 경험, 여러 시장 운영, 다수의 라이선스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이슈는 결국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과 연결되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수록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XRP는 단순히 코인 하나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준비를 갖춘 자산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자산을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아니라 실사용으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본격적으로 붙는 순간 가격은 느리게가 아니라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 폭등 예정의 신호가 강력합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이제 종식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룻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룻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룻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룻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룻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종식되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